자, 레벨 3의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마이너스 2인 3참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런 함수로 코사인 파이 fx로 정의했고요. 자, g'a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의미 아닌 실수부터, 그러니까 0 이상인 애들의 실수부터 A1, A2, A3 이런 식으로 크긴 순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커지게끔. 자,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1은 0이고 G의 A3은 0이고 그리고 그 A1부터 A5까지 이렇게 함수값을 구해서 대입하면은 2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F2가 무엇인지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fx가 뭔지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이 3참수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거든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잠시 0이 돼서 올라가거나 모든 곳에서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세 가지인데 지금처럼 미분계수의 값이 음수가 되는 곳은 이 구간을 가진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fx의 그래프 개형은 그 값 두 개 있는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y축은 두 극값 사이에 이렇게 y축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건만으로 우리가 fx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아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조건들이 전부 다 g랑 an에 대해서 들어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써봐야 되겠죠. 자, G'A가 0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G를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F에 파이 곱하기 fx에 안에 있는 속미분하게 되면 파이 F'X예요. 근데 이 값이 지금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A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F'A가 0이거나 또는 이 부분이 0. 자, 이 부분이 0이라는 거는 바로 파이 곱하기 fx가 정수 n 곱하기 파이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파이 약분하게 되면 fx의 함수값이 정수, fx의 함수값이 n이라는 값으로서 정수여야 된다라는 게 G'A가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A1이 0인 거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A1이 0이라면 요것 또는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에서 F'A1이 0이면 즉 F'A1이 누구? A1이 0이면 F'A0이 0이라는 얘긴데 우리가 F'A0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A1은 요게 아니라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즉 F'A1은 누구? 정수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요 조건을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조건을 봐볼 건데, 자,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봐보게 되면 G의 A3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G의 A3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3는 이거 아니면 요것도 만족하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족하면서 그건 뭐예요? G'A3는 0을 만족하면서 G'a3도 0이다 라는 걸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입해서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파이의 f의 a3가 0이 된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떤 꼴? 2분의 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뭐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분해서 생각하게 되면 f의 a3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정수 플러스 1 꼴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하나, 그 다음 둘,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fx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조건화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주어진 fa3가 2분의 정수꼴이란 얘기는 자, A3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 G'A는 0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를 만족해야 됐었죠. 그죠? 근데 F의 A3에서 함수값이 뭐가 아니다. F의 A3 여기 A니까 여기도 A라고 쓸게요. G'A가 0이면 요거나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F의 A에서 함수값이 정수가 아니면 F'A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A3에서 함수값이 정수가 아니니까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수반하는 건 뭐냐면 F'A3가
0이 된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건이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조건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fx에서 그래프 개형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 바로 두 극값 사이에 y축이 생기고 그래야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로 의미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어진 A3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1 즉 0보다 큰 값인데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주어진 극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A3에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값은 A1이라는 값이고 얘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대소관계 때문에 A2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2라는 것은 요거 아니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A2에선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함수값이 뭐여야 돼? 정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함수값을 정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A3에서 함수값은 뭐야? 2분의 홀수인 자연수 꼴이니까 정수에다가 얼마를 뺀 거? 2분의 1만큼 뺀 값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n에다가 n 빼기 2분의 3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누가 등장해? 여기에 새로운 a 값이 등장해야 되겠죠. 정수가 하나 더 끼니까. 그래서 2분의 1 차이만큼으로 함수값을 a3에서 정해야 되고 자 이게 이게 n이라는 정수값이면 그게 a2에서 함수값으로 정수값이면 자 a1도 봐볼게요. a1도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니까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은 정수인데 얘보다 딱 하나만 커야 됩니다. 그래야 A1, A2, A3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한 게 딱 들어맞게 되니까 자 그럼 다 됐어요. 이때가 A1, 이때가 A2, 이때가 A3 그럼 이때는 뭐? 이때도 주어진 이 함수 fx에서의 함수값이 정수가 되니까 얘도 우리가 an 즉 여기선 A4라고 넘버링 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A5라고 이렇게 넘버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1, A2, A3, A4, A5가 되었죠. 자,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F의 A1은 F의 A1이 0이니까 0인데 0에서 함수값은 n 플러스 1이고 F의 A2는 n이고 F의 A3은 n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의 A4는 얼마? A4의 함수값은 n이고 F의 A5는 5에서의 함수값은 0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필요한 g의 함수값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g의 A1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g의 A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A1 대입해서 코사인 파이 FA1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입해보면 어때요? 코사인 n 플러스 1 파이예요. 자 여러분 요런 거 여러분들 수1 때 배우고 왔을까요? 코사인 자 n을 정수라고 했을 때 정수 파이는 간단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런 기본 상식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봐봐요. 대입해보면 딱 들어맞지. 그러니까 코사인 n파이는 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2파이는 1,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는 1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해당하는 이 n의 값에 맞게 부호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f의 a1은 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g의 a1을 구하려면 여기 a1 대입했을 때 코사인 파이 f a1인데 a1이 n 플러스 1이니까 코사인 파이 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엔 똑같이 g의 a2 구해볼게요. g의 A2는 이거 FA2가 n이니까 여기 A2 했을 때 여기 n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코사인 n 파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요?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요거 g의 A3 대입해 볼게요. FA3이 n-2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파이의 n-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도 보이시나요? 2분의 홀수예요. 그럼 다시 FA3를 집어넣는 건 여기에 2분의 홀수 파이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2분의 3파이, 뭐 2분의 5파이 같은 꼴이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A4 구해볼게요. G의 A4는 자 마찬가지로 F의 A4가 N이니까 여기 A4 집어넣게 되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죠. 자 얘가 N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G의 A5는 F의 A5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F의 A1부터 A5까지 G의 A1부터 A5까지 다 대입할 거죠. 근데 G의 A1부터 A5까지 대입할 건데 얘네 둘 더하면 0이 되고 얘네 둘 더하면 0이 되니까 결국 이 수열의 합은 얼마?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A, F, AN의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얘네들을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다 더하면 N이 몇 개? 5개. 그 다음에 1이 몇 개? 2개.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 여기서 얼마? 2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수항을 옮겨서 정리하게 되면 5n이 0이 되는 거니까 n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n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값을 알아냈죠. 0에서 함수값은 얼마? 1. 그 다음에 f의 a1에서 함수값은 얼마?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f의 2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자, fx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적어볼게요. f'0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f의 0은 얼마? 1.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 게 있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얼마? 극소값은 0 빼기 마이너스 1인 f의 a3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fx의 식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x 세제곱이고 0에서 함수값이 1이니까 상수항은 1인데 자, f'0이 알려주는 건 사실상 뭐예요? 그렇죠. 1차 항의 개수죠. 1차 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지금 모르는 건 2차 항의 개수니까 걔를 bx 제곱 이렇게 둘게요. 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요거 수투 때 다 배웠겠지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f'0은 마이너스 2가 알려주는 게 무엇이다? 1차의 개수를 알려준다 라고 됐고 또 이런 것도 알려준 적도 있어요. x분의 다항함수가 있을 때 주어진 이 값이 마이너스이면 얘는 fx의 최저차항이 얼마? 1차항이고 그게 마이너스 2x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게 x제곱분의 fx가 마이너스이면 fx의 저 차항이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라는 거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 사실 이용해서 우리가 뒷장으로 넘겨서 다시 풀어볼게요. 자, f'0이 마이너스 2고 f의 0이 1이라는 데서 우리가 fx의 식을 세웠죠. 그 fx의 식이 무엇이었냐면 x 세제곱에 요거 덕분에 상수항 1, 요거 덕분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 모르는 2차식. 자, 이걸 알려줬고 하나 더 있었던 식이 뭐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극소값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f'이 0인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를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더하기 2bx 마이너스 2. 자, 이것의 근을 우리가 a3라고 할 때 그 a3를 여기에서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걸 우리가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만들게요. 자, x는 a3인데 여기 대입하면 첨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x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x 대신 a3를 대입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 요 연립방정식을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자, f'은 0의 근이 지금 x입니다. 그럼 x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3x 제곱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x로 나눈 거니까 주어진 이 값을 이 위의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전히 x는 a3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하게 되면 자, x 세제곱분의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으로 우변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죠. 2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여기가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분의 3은 0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주어진 개수들의 합이 0이니까 1을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쓸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게 되면 요렇게. 자, 그리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는 실근은 1만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근을 얘기한 게 A3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A3는 얼마?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A3가 1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더하기 2b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fx의 식 우리 다 구했죠? 자, 정리해 볼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자, f에 우리가 누구를 대입해서 구할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2니까 8 빼기 2 빼기 4 더하기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답은 얼마? 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우리 2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주어진 세점 원점 a-2,0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OAB가 있다. 자, 반원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즉 중심이 여기 1, 0이 있다는 얘기죠. 반원 위에 있는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직선 OP가 AB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 라고 얘기했을 때 세타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래요. 직선 PQ의 3분의 길이를 F세타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PQ의 3분의 길이. 근데 딱 봐도 PQ의 3분의 길이는 OP랑 OQ를 구분해서 구하겠죠. 왜냐면 봐봐요. OP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의 호라는 이 도형과 관련돼 있고 OQ라는 거는 이 정삼각형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새로운 각을 등장을 시켰어요. sin a라고 하는 값이 7분의 2 루트 7, 뭐 루트 7분의 2라고 저는 쓸게요. 루트 7분의 2라고 하는 이 sin 값을 갖는 a에 대해서 f 프라임 a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얘를 세타에 관해서 나타내고 세타에 관해서 f를 미분했을 때 세타 대신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일단 OP의 길이를 우리가 봐보면 어때요? 구하기 쉽죠. 자, 여기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원의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현을 2등분한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죠? 지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F세타에서 OP의 길이는 얼마? 2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럼 OQ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OQ의 길이는 자, OQ의 길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Q의 좌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Q가 직선 AB 위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점 Q의 이 선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만약에 쓰려고 하더라도 Q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Q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하게 되면 자, 주어진 직선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봐봐요. 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루트 3이에요. 즉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Q의 X좌표가 T면 Y좌표는 여기에 T 대입한 마이너스 루트 3 T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OQ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타로 나타내는 게 목표니까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여기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T와 세타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OQ의 길이는 이거예요. OQ의 길이에다가 세타로 나타내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해준 게 바로 T의 좌표예요. OQ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게 T의 좌표. 사실 이거는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식을 좀 살펴봐야 되죠. 왜냐면 세타는 사실 이 동경에 대한 각이 아니라 예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양수고 이것도 길이니까 양수인데 사실상 T는 X좌표니까 음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OQ의 길이를 내가 세타로 구하고 싶은데 걔는 t의 절대값 나누기 코사인 세타야.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일단 세타랑 t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세타랑 t의 관계는 탄젠트를 쓰면 되겠죠. xy 좌표가 있으니까. 자, 그걸 여기다 적어보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에요. 근데 얘는 좌표고 얘도 좌표입니다. 그래서 길이 분의 길이로 하려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요거를 플러스로 만들면 루트 3은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지금 t는 음수니까 나갈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 t 플러스 2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절대값이 작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세타랑 t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면 루트 3으로 나눌게요. 탄젠트 세타 나누기 루트 3은 마이너스 1 빼기 t분의 2 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통분하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3 플러스 t가 마이너스 t분의 2가 됩니다. 지금 얘가 양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예요. 그럼 양수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이너스 t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2 루트 3 나누기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돼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 t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값 t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3 나누기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고 그 다음 거기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준 게 바로 OQ의 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2 루트 3 나누기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넣을 걸. 둘을 우리가 곱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자 분자는 자 분자 우리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 분자는 2 루트 3 이게 바로 f 세타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세타 한번 계산해 볼까요? f 프라임 세타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자 여기 2 루트 3에다가 자 우리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a잖아요. 그리고 그 a는 어떤 값이냐면 각 a에 대해서 루트 7분의 2가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죠. 자 a라는 값은 문제에서 0과 3분의 파이니까 이 예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f를 세타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자 주어진 이 부분 2 루트 3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분모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자 요거 우리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프라임 a입니다. f 프라임 a. 자 그리고 a에 대한 삼각비도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루트 7분의 2가 사인이니까 여기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7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자 집어넣어 보게 되면 분자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사인이 루트 7분의 2고요. 그 다음 코사인은 루트 7분의 3이에요. 자, 그다음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 그 다음 사인은 루트 7분의 2. 자, 이렇게 되죠. 그거의 제곱. 자,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에 좀 정리가 되죠. 얘는 루트 7분의 코사인 세타가 루트 3이었죠. 루트 7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얘는 루트 7분의 5의 제곱이에요. 루트 7분의 5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25분의 7이잖아요. 25분의 7.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부를 여기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 플러스 자, 여기에서 3, 2, 6, 7, 40이에요. 40이 나누기 25고 여기 루트 7이 있어요. 그래서 루트 7분의 1로 묶게 되면 25분의 40이 마이너스 4가 돼서 25분의 마이너스 100 더하기 40이 하게 되면 마이너스 58이 되겠죠? 거기에 7분의 루트 7. 자, 이렇게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75분의
58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75분의 58 루트 7.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자, 우선 우리 3번 문제 봐볼게요.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수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다항함수 여러 가지 성질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중에 어심토팅 메소드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근사 정리도 굉장히 유용하게 극한과 미분계수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봐볼게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가 극대값이 9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극대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리고 이때 극대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1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고 극대값이 9분의 1인 3참수 fx가 있다. 자, 그리고 함수 gx가 2의 2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고요. 이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구해보게 되면 얘가 최고 결정 차항인데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생기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증가하는 형태. 자, 그랬을 때 hx를 fx 더하기 g의 인버스 x로 이렇게 이 범위에서 정의했고 0보다 클 땐 x분의 ln 1 플러스 fx로 정의했는데 이 함수가 이 구간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f3이 뭐냐? 즉 fx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의 여러 가지 극한 성질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수투에서 배운 다항함수의 이러한 기하적 대수적 성질도 알아야 되는 문제.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통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연속성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니까 x는 0에서 연속성을 먼저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연속성 이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요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f의 0 더하기 g의 인버스의 0을 구해야 되고 자, 우극한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0에서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fx 자 요걸 구해야 되는데 자 보자마자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거를 해야 돼. 주어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1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1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f의 0은 0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g의 인버스의 0을 물어봤어요. 근데 g의 x를 여기서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자 g의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보면 0, 0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는 0이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g의 인버스의 0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그래서 이 극한값은 수렴하는 값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 극한값이 얼마야? 0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fx는 뭐냐면 자 얘들아 드디어 이걸 적용해야 되지 뭐 아하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식은 뭐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근사정리 fx랑 마찬가지야 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fx랑 마찬가지인 이유 뭐지? 아까 여기 밑에 깔려있는 f의 0이 0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 fx도 0으로 가. 그렇게 되면 이 식은 누구로 쓸 수 있다고요? fx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분자에는 누가 있어요? x가 있어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즉 0에서 우극한입니다. 근데 이게 극한이 우리가 지금 fx가 다함수니까 우극한, 좌극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도 돼? 사실 요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되고 이거는 사실 또 뭐야? 그렇지.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누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뭐가 나와요? 그렇지. 다항함수 fx의 식이 나옵니다. fx의 식이 뭐예요? 그렇지.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니까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가 나와요. 근데 fx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참수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fx의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연속해서 알 수 있는 성질.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썼으니까 미분 가능성을 써야 되겠죠.
자,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 즉 0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해야 됩니다. 자, 좌미분계수는 미분계수 정의 굳이 쓸 필요 없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f'0 더하기, 자, g의 인버스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g'0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자, 0에서의 우미분계수인데 사실 얘를 0에서 우리가 여기가 분모 0이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는 것보다 뭐가 좋겠어요? 미분계수 정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에서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이제 요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x 빼기 0분의, 자, x가 0보다 클 때 함수값 x ln 1 플러스 fx. 얘 0에서의 함수값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 0이었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나왔죠? 얘는 누구로 보면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f의 0은 0인 걸 이용해서 얘가 0으로 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심토팅 메소드 쓰면 ln 1 플러스 fx는 fx로 둘 수 있는 거고, 리미트 x가 0에서 우극한이니까 x제곱분의 fx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식 봐볼게요. 우리 아까 구했던 거 f'0은 얼마였죠? 아까 그렇지, f'0은 0이었습니다. 그 다음 g'0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g를 미분해 볼게요. g를 미분해 보게 되면 2의 2x제곱 더하기 2x제곱이니까 g'0은 뭐가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1이라서 3이 돼요.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 자, 또 중요한 식이 나왔죠? 어떤 식? x제곱분의 다항함수가 여기에 있는 3분의 1이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였지? 그렇지, fx의 최저차항이 3분의 1 x제곱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고 했어요. fx가 몇 차식인 다항식인진 여기에서 모르지만 최저차항이 3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 근데 우리가 fx를 이미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최저차항은 뭐야? 마이너스 ab x제곱이에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ab가 얼마?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ab는 3분의 1 이거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하나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하나의 조건만 더 있으면 a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쓴 게 뭐가 남았죠? 그렇지, fx의 극대값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fx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요? 그죠? 알겠지. 왜? 우리가 아까 했잖아. 0에서 함수값은 0이고 0에서 미분계수도 0이니까 주어진 이 그래프는 0에서 접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b의 값을 음수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여기가 y축, 이게 fx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비례관계 2대 1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x좌표는 3분의 2b, 그리고 3분의 2b에서 바로 극대가 되는데 거기서 함수값이 9분의 1, 즉 9분의 1이라는 건 f의 3분의 2b다 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식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곱하기 3분의 2b 제곱에 3분의 2b 빼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자, 요거를 우리가 같이 풀어주면 되고,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ab가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ab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9분의 2에다가 3분의 2b의 제곱이 9분의 1.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아, 여기서 실수했네요. ab가 위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대입하면서 여기가 2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구했어요. 2b의 제곱이 3의 제곱인데 b는 음수해야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구했죠? 자, fx를 정리해보게 되면 fx는 a. 자, b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게 3분의 1. 그럼 a는 9분의 2. 자, 이렇게 나왔고요. fx는 9분의 2에 x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의 3의 값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없어지면 2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6 더하기 3 해서 얼마예요? 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